여당 대표로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나는 뭐 여든 야든 보수 정당에 맞는 자유우파 정당에 맞는 가치를 가졌고 또 그동안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있을 때도 그런 가치를 통해서 일을 했고 또 검사로 내 오래 있었는데 검사 때도 이제 그래 했고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된 뒤에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통진당 해산을 한 것이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 준비하고 또 훈련했던 그 결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의 세력 통진당을 해산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번에 당대표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차기 임무가 총선 승리를 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이 총선 패배 책임론이 아직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는 경쟁력을 이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실패하지 않은 위대한 정치인은 잘 없습니다. 무슨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도 내 기억에 8번 실패하고 9번째 성공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처음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의 실패를 철저하게 성찰했습니다. 왜 내가 졌는가? 왜 우리가 졌는가? 예,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면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대선으로 말해도 우리 19대 대선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졌죠. 그때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41%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는 24%예요. 그래서 졌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때 21%를 얻었어요. 그리고 두 분만 합해도 45%.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 책임을 다하겠다. 이래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통합입니다. 통합. 근데 바른 통합. 제가 지난번 통합을 하면서 좀 실수한 것은 그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통합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정통 보수 정당 그 가치에 합당한 이런 통합을 이루어내면 그 통합이 결국은 승리의 모멘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랑도 통합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같이 하는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정당을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그 정당 여러 개 만들었는데 만드는 정당마다 다 깨졌습니다. 제 기억에 3개가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 왔어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 안에서 검증이 필요할 거예요. 아직은 당 대표가 될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윤심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나친 정대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권한이 없는데 하면 개입도 될 수 있고 뭐 부적절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정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국정의 통수권자. 심지어는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정책이 또 야당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비서실에서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대통령실에 누군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건 지적을 해야 되죠. 근데 대통령이 한 그 자체를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개입이에요. 혹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접었는데 불출마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은 저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그렇게 이제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불출마 선언한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패는 결국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올 것이고 저도 이제 나경원 의원 전화도 해서 격려하고 힘을 다시 내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집권당 대표가 되시면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예. 기존에 이제 대통령과 접촉면이 많지는 않으셨는데 어떻게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실까요? 대통령과 접촉점이 많았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내내 검찰에만 있었고 또 특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접촉면이 많을 수는 없어요. 저도 접촉면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지킨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접촉점이죠.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위기에 대한 미국을 살려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좀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우선은 3대 구조개혁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것이에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 겁니다. 같이 도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죠. 안보 다 무너진 것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가치.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얘기하셨죠. 자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소중한데 저는 이런 모든 것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평가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입니다. 그들의 편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린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선 경제를 망가뜨렸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또 북한 바라기 함으로써 안보도 다 깨뜨려버리고 중국 바라기 함으로써 우리 코로나 막아내야 되는데 그냥 확산시켜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편가르기로 했습니다. 51%만 얻으면 이긴다. 그럼 나머지 49% 국민은 국민도 아닙니까? 우선 생각부터가 틀렸어요. 다시는 이런 정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이제 지금의 장외투쟁과 후보님의 당대표 시절 장외투쟁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 내에서 할 수 없을 때 장외투쟁을 하는 거죠. 지금 장내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장내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잖아요. 절대다수 169석. 근데 왜 장외입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투쟁이에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장외투쟁할 때는 국회가 민주당에 장악됐습니다. 민주당 플러스 4 플러스 1, 민주당 정의당 모여 4 플러스 1에 장악됐을 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호소해도 무시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장 내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장외로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장 내를 포기했던 건 아닙니다. 계속 투쟁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막히니까 장외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민주당이 하는 것은 이건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그때나 지금 똑같다 그러면 이 정신 이상자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 총선 출마,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험지라고 하시면 이제 호남까지 고려를 하시는 건지. 가장 어려운 곳이 험지겠죠. 어느 지역이 됐든. 지난번에도 제가 험지 출마를 했었고, 네. 험지 출마한 이유는 폼내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기려고 한 겁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 리더들이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서 힘을 내므로써 우리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힘내게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조금 지역별로 허물기가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네,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입장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런 아주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을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선거구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헌법을 개정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앞으로 다른 후보들하고 세교합도 약간 생각. 연대 네. 연대 말씀이시군요. 네. 예, 뭐 필요하면 연대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하여튼 어떤 그 과정이 됐든 나라와 민생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 되살려내기 위해서 꼭 제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후보님 하면은 부정선거라든가 태극기 부대 강성 보수에 편향됐다는 말도 사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도 세우고 계신지도 예. 궁금합니다. 제가 매일 페이스북을 씁니다. 오늘 제가 쓴 것은 뚝심 황교안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시간 전에는 이재명과 같은 당대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얘기쭉 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나? 또 그 앞에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런 얘기를 썼고 그 다음 날은 현안 브리핑이 좀 있는 거고 민주당의 물타기에 분노한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 탄핵한 거 이 문제를 내가 지적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 그래 당원이 주인이야. 당원이 주인이야. 그다음에 민노총은 해체가 답이다. 여기 부정선거 있습니까? 네. 저는 계속 나라 살리고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또 우리 30년 정권, 자유민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 4.15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아젠다이긴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근데 저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저를 계속 거기다 몰아 넣으려고 하죠. 좋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할 것이고 다른 거 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 저희 아젠다입니다. 아젠다 중에 하나로 챙기시겠다 이야기죠. 사실 오늘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에 토론 제안하신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아까도 앞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혹시 뭐 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예. 시간이 되면 연락하죠.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마 무슨 교류를 하는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럼 공개 토론하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토론하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공개 토론할 장소를 대표님이 좀 만드시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이 만드시라.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방송사들에서 특정 당에 그것도 특정 후보들의 토론회를 어떻게 그걸 방송을 하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가 한번 알아봐라. 아이고 대표님이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 캠프에 해도 좋고 너희 캠프에 해도 좋고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하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컷오프 통과하셨으니까 각오랑 앞으로 전략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이제 우리 당에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미래 비전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저는 계속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미래에 관한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 부족한 걸 반성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또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 무너진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을 살려나가겠다는 미래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겠다. 미래 얘기예요. 이거 다 뭐 이렇게 과연 그게 될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정권을 한 번만이라도 뺏기면 우리는 그 즉시 사회주의국가가 됩니다. 저는 사회주의국가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다 미래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미래로 승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속으로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 하겠다. 우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은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